21번 밑줄근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설총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지금의 언문 한글이 나온 시점이고 이 언문으로 상강행시를 번역하여 그러면 상강행시도 조선 세종 때 편찬된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왕의 세종대 이제 그 어떤 업적을 찾는 것인데 세종대 문화적 업적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금속활자로는 이제 갑인자라는 것이 유명하고요. 예, 탈착식 식자틀을 통해서 쉽게 조립을 해서 효율은 높으면서도 제작 효율은 높으면서도 글씨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역법서로서 이제 칠정산 네 편이 있는데 서울 도성을 기준으로 한 자주적 역법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업적을 찾아보도록 하죠. 청해 요청으로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선 정벌이라고 하는데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의 어영청 소속의 군인들이 이 청해 요청으로 이제 그 러시아 정벌에 나서게 되었죠. 네, 이게 효종대가 됩니다. 두 차례 있었죠. 그래서 변급, 신유 등에 의해서 각각 1654년, 1658년 파견해서 큰 정가를 올렸습니다. 법령을 정비하여 전국대전은 완성. 시작은 세조이지만 완성은 조선 성종 때죠. 그 다음에 청과 국경선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자, 이 백두산 정계비는 이제 숙종 때죠. 네. 1712년. 자,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인 거 바로 영조의 업적이죠. 균역법 실시 1750년에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22번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5군영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되어 훈구, 훈자로 시작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는 훈련도감이죠. 자, 훈련도감은 양반 공사천을 가리지 않고 신분에 그 없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모집된 상병으로 직업군인의 성격을 띄었다. 자, 훈련도감. 자, 세 개로 이루어지죠. 포수, 조총, 사수, 활, 살수, 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삼수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고 임진왜란 도중인 1593년 서해 유송룡의 건의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을묘외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가 아니라 임진왜란과 관련돼 있죠. 임묘외변과 관련된 것은 삼포회란을 통해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고 임시적으로 그 다음에 을묘외변을 통해서 1555년 정식기구로 상설적으로 설립이 됐죠. 비변사가 순조가 즉위하면서 혁파된 것은 이제 정조 때 국왕 친위부인 장영영이 있었죠. 이게 이제 순조 주기 때 정순 왕후 섭정 기간에 혁파가 됐습니다. 국방상 요지인 영이라든지 진에 배치되었다. 이게 이제 지방군 체제 중에 이제 영진군 체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영과 수영을 두고 거기에 또 이제 진이 있죠. 거진. 자, 그 다음에 응양군과 용옥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부대는 고려의 중앙군 중에서 2군이 있죠. 2군이 친위부대이고, 이제 그것보다는 좀 약한 것이 바로 이제 6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호는 우암이고, 자, 이 사람은 우암하면 송시열이죠. 서인. 서인 노론의 영수가 되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윤유를 사문난적이라고 비판을 해서 결국 1680년 경신왕국 때 윤유 등이 사사되죠. 자, 기축봉사를 올려 북벌을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효종에게 북벌을 건의했고요. 희빈 장씨 수생을 원자로 정한 것을 비판하다가 정권에서 밀려다가 결국 사사당합니다. 이게 바로 1689년 기사황국이 되겠죠. 그럼 송시현이 나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서인과 남인 간의 치열한 논쟁, 현종 때 예성 논쟁이 되겠죠. 이때 이제 두 차례가 있는데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서 자 갑인년 1600 기해년 기해의 예승되는 자, 서인과 남인의 차이는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은 복상 기간이 길고 국제 오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왕도 4대부의 예를 따라야 된다는 이제 서인의 주장 송시열 등 그러면 신권을 강조하면서 복상 기간이 짧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해 예성 때는 이제 남인이 그러니까 이제 서인이 있다면 남인은 정식으로 3년상을 주장을 했고 서인은 1년 이걸 이제 기년설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674년 효종비가 죽었을 때 갑인 예송 때는 남인이 기년 1년설이 되고 서인이 9개월 이걸 뭐 대공설이라고 그러죠. 예, 요게 이제 주장이 되었습니다. 각각 기예승 때는 서인이 승리했지만 갑인 예승 때는 남인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자의 대비 효종이 죽었을 때는 기예 예송이 되겠고요. 이때 기년 1년설을 주장을 했다.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집현전을 통한 유교 정치 활성화를 꾀했다. 자, 이건 뭐 세종의 그러한 업적이 되겠죠.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사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건 중종 때 기묘사림인 조광조가 되겠고요. 호랑 논쟁에 참여하여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했다. 인물 성동론인데, 자, 노론 내에서 이제 사람과 사물의 본성을 놓고서 충청 쪽 노론과 낙, 서울 경기 지역의 노론 사이에 이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인물 성동설을 주장한 쪽이 낙론이 되겠고요. 예. 이 낙론의 이제 대표적인 사는 뭐 이간이라든지 김창협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다르다 인물 성 이론 이게 이제 충청 노론 쪽인 이제 그 호론이 되겠죠. 호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한원진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성호사설, 이거 성호 이익이 저술했죠. 자영명을 육성한 토지대도 개혁론 중에서 이익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주장하는 한전론, 영업전 설정을 주장을 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외란 이후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대마도주가 교역의 재기를 요청했고 애동왕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조선의 일부를 보내주면서 수교를 요청했다. 이에 조선은 막공의 사정을 알아보고 잡혀온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을 파견했다. 이걸 이제 그 다시 데려오는 걸 이제 쇠한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파견한 다음에 드디어 1607년에 이제 국교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1609년에는 이제 기유약조라는 것을 이제 광해군 1년이죠. 이때 기유약조를 체결을 해서 다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이 허락이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외관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원래 그 외관이 조선 전기 때는 이제 삼포였었죠. 조선 세종 때 1426년쯤에 이제 세 개가 설립이 됐는데 부산포, 연포, 제포인데 조선 후기 이제 기유약조 이후 외관은 이제 부산 한 군데만 있게 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두무포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초량진으로 옮겨서 숙종 때 초량진으로 옮긴 다음에 나중에 개항 이후에도 계속 초량진에 외관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자, 신숙주가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 때 그랬고요. 그때 이제 일본 오키나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했고요. 이종무가 외구의 근거지인 대모종 때 이것도 역시 세종 때죠. 1419년 개해약조 이것도 역시 1443년 세견선 50척 뭐 세삼이 200석의 제한된 교육이 이루어졌죠. 이것도 역시 세종이 되겠고, 자 근데 이 삼포에서 이제 통제 마무리해서 삼포열한이
중종 때인 1510년 처음 이제 일어나고 그 이후 계속 사량제 내변, 정묘, 을묘 외변 등등등 계속 일어나다가 임진왜란으로 파탄이 나서 절단이 되다가 이렇게 독구가 막고가 설립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교육 다시 이제 열리게 되고 교류가 이제 교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주합루, 창덕궁 주합루. 비원에 있죠. 여기에 인재양성의 산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조가 세운 규장각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도서를 관리하는 거 바로 규장각이고, 이 기구에서 37세 이하 당학원 중에서 문신을 국왕이 직접 교육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초계 문신제라고 그러죠. 예, 정조의 업적을 찾는 것입니다. 굉장히 호학, 학술군주의죠. 그래서 이 규장각에다가 이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검서관들을 이제 임용을 하는데, 정류 서울 허통 절목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서울 출신들도 여기에 임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 박제가, 실학가 중에서 박제가, 유득공, 뭐 발해고로 유명한, 그다음에 서이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홍문관을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은 성종이죠. 조선 성종. 집현전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죠. 현량가를 실시했다. 일종의 추천제도인 성품을 보는, 이거 이제 중종 때 조광조 등의 건의가 있었죠. 다음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중국 학자들, 조명부 등 이런 교류를 확대케 한 사람은 고려말 원간삼기 때 이제 충선왕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리학자, 젊은 성리학자 이재현을 이기로 보냈죠. 관학진흥을 위해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한 것은 고려 중기 이제 사학 12도에 비해서 국학, 관학이 딸리자 관학진흥책으로 전문 강좌를 마련하고, 뭐 청영각, 보문각, 임천각 같은 도서관도 만들고 양연고 같은 장학재단도 만든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자, 이건 고려 예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6번 다음 건의에 따라 실시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드문다. 영의정 이원익이 아래기를, 자, 곡물이 박라배 어쩌고저쩌고 이 박라배 패단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병폐가 심하다. 이제 바로 이런 공납,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관창 서리들이 행하는 이 박납, 중간 수술을 너무 많이 빼는 것이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광해군 원년에 드디어 대동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쌀이죠, 쌀 수미법이죠. 예. 그러니까 대동법 핵심 내용은 이제 그 가호별로 걷던 이 공납을 토지 결수대로 걷는 것입니다. 토지 이제 생산량 면적별로 걷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산물로 내는 것을 내기 쉬운 쌀로 대부분 이제 내게 하고, 아니면 뭐 좀 더 편리하면 뭐 옷감, 군포라든지 뭐 화폐로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폐지되는 건 공납 중에서 이제 정기적으로는 상공이고, 뭐 별공, 뭐 별도로 낸다든지 임금께 올리는 진상 이런 거는 여전히 존재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상공이 없어진 건 대단한 것인데,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그래서 공인을, 어용상인 공인을 이제 통해서 관수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인의 등장은 결국 상품 주문을 하기 때문에 물품을,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그리고 이 대동법을 총괄하는 기구는 선해청이 되는데, 이 나중에 이 선해청은 너무 재정적으로 빵빵하기 때문에 1년당 보통 12두씩 거두니까 다른 부처에까지도 돈을 이런 이제 뭐 빌려준다든지, 또 다른데 어떤 세금 징수 이런 것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선해청도 맡게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니은과 니을은, 이거는
군역의 폐단을 시정한 영조 때 실시되었던 이제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균역법도 역시 군포를 걷는데 간필론 두 필 내던 것을 이제 한 필로 줄이게 됩니다. 부담을 줄여준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니은은 아니네요. 니은은 이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이거는 이제 호포 제도죠. 흥선 대원군 때 시행이 된.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인 건 너무 많이 이제 줄어들죠.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보충책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2두씩 결작을 부과하고 선무군간이라는 감투를 씌워지고 군포를 걷는 선무군간포, 그 다음에 염, 선세 등을 이제 국가에서 징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죠. 농민들 부담은 여전했기 때문에 뭐 부담이 줄었더라고 하지만 다른 명목으로도 드러나고, 그래서 양반에게도 흥선대군 군포를 부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7번. 다음 소설이 쓰여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찾는 거. 허생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허생전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것이죠. 그러면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 그럼 조선 후기 경제상 그러면은 농업, 상업, 수공업, 뭐 광업, 뭐 교역, 화폐 유통 모든 부분이 다 발달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거 이제 사회상을 묻는 문제인데, 조선 후기 사회상은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옛날에는 문화의 폭이 양반에게 한정이 돼 있었지만 양반 이하 중인 농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풍속화를 그리는 하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서민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풍속화, 사회 저작거리 속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김홍도, 신윤복 등등등.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이 주로 쓸 수 있는 시은글, 바로 한글. 그래서 한글 소설과 그 다음에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가 아닌 정형적 형태, 사설 시조가 유행하다든지. 그래서 한글 소설의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 있죠. 맞는 내용이고. 자, 교종동함은 최씨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기구죠. 이게 정답 3번이죠. 고려 때죠. 그 다음에 중인층도 이제 그 문학의 어떤 그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호회를 맺습니다. 이게 시사, 중인층. 그 다음에 서민 문화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탈놀이 같은 게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송파, 산대놀이, 양주 산대놀이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민적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28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온 것은 추사 김정희 하면은 미술작품으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한도죠. 모진 한파를 견디는 이 지조가 굳은 이런 소나무, 절개를 상징하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1번은 조선 중기 이제 그 여류 화가 이제 화가인 이제 신사임당이죠. 율곡 이희 선생의 어머니인 이게 초충도라는 것이죠. 풀과 벌레, 이게 잘 나와 있고요. 2번은 이게 아마 그 금강산에 보면 이제 총석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그린 이제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김홍도가 풍속학으로 유명하지만 처음에는 진경산수 쪽이었어요. 3번은 서양식 원근합법을 보여주는 강세황의 원통골 또는 원통동 입구도, 입구자로 써서 원통동구도가 되겠고요. 4번은 유명한 이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인 인왕 제색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화폐가 유통되는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건 숙종실록이에요. 숙종대고 허적 당시 남해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때 숙종 때 나온 유명한 화폐 바로 상평통보이고 전국적으로 유포가 되었죠. 유통이 됐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것인데, 앞서 말했지만
모든 농산, 수공업, 광업, 뭐 화폐, 교역 등등 다 발달했습니다. 자, 뭐 정답은 바로 1번인데 병란도 이건 뭐 고려 시대의 무역 항이죠. 병란도, 활구, 뭐 화폐 이런 거 나오면 다 고려 시대에 붙는 문제고요. 자, 조선 시대 다 발달했죠. 상품 작물, 자급 작물이 아니라 지방의 전기 시장은 보부상이. 그다음에 최대의 사상, 민간 상인은 송상, 지점도 있었죠. 그리고 조선 후기 농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양법의 확산, 예, 광작의 유행 이렇게 이어지죠. 모내기법.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0번 가에서 마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찰나 백제 문화유산인데 이제 201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든 백제 역사 유적지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송산리 고분 공산성이 나온 데는 바로 웅진 시대의 공주가 되겠고요. 부소산성 능산리 여기 부여 나성 나오죠. 이거는 부여 사비. 그다음에 무왕 때에 이제 미륵사를 건설한 익산 요 세 군데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송산리 고분군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이게 바로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예, 지석이 있어서 무령왕릉을 보시면 이제 명칭으로 보면 총산리 7호분이 되죠. 예. 그다음에 나 공산성인데 웅진식이 궁궐터가 남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2일차 다라는 이제 부여가 되는데 부도산성은 이제 사비의 배우산성이다. 산성 맞죠? 예. 그다음에 라 정림사지 백제 금동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이게 틀렸네요. 자, 정림사지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유명하고 백제 금동대학로가 출천된 것은 능산리 고분군에 있는 이제 그 능산리 절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쪽 정림사 쪽이 아니라 요쪽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미륵사지에 보면은 이제 그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금제 사리 봉황기가 발견이 돼서 이게 이제까지는 이제 그 서동으로 유명한 무왕의 부인 신라 출신 선화공주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백제의 유력 가문인 사택 적덕의 딸이 왕비로서 이것을 이제 미륵사를 이제 그 지을 것을 이제 염원했다는 것이 이제 이 금제 사리 봉황기를 통해서 다시금 밝혀지게 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